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윤상훈 지음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해도 탁월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것만 쓸모가 있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아직 애매한 재능의 쓸모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어설픔조차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탁월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애매함이야말로 호기심을 탄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애매한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더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애매한 재능입니다. 생각해보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그 재능, 그 분야가 당사자에게는 가장 편하고 잘하고 또 부담 없이 즐기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애매함을 고민하는 이유는 재능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은 재능의 수준, 재능의 탁월함이 결과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애매함이 나의 무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애매함을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매함으로도 충분합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탁월함보다 애매함을 소비하는 우리들입니다. 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다가서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지닌 소소한 재주와 관심, 애매한 재능이 불행의 원인이거나 쓸모없는 능력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애매한 재능은 집중해 갖고 나가야 할 핵심 역량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재능은 결과값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에서 부분적인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재능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재주, 예를 들어 밥 잘 먹고 밥 많이 먹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품이 덜 드는 시대입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 하나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고 영상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배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든 온라인 또 모바일 플랫폼의 다양화는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소유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만 일상에 가려 이러한 혜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밥 잘 먹는 재주가 인류 대학 졸업장을 받고 성취하는 결과를 넘어서기도 하는 평범한 재능으로 평범치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세대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매번 자신의 실력, 재능의 수준만을 고려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내가 이런 거 만든다고 누가 보겠어? 만약 아직도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얼른 깨부수고 기회를 거머쥐어야 합니다. 재능을 얼마만큼
갖췄는지가 아니라 애매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애매한 재능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전문화가 아니라 최초화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전문화에만 매달렸습니다.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학위, 더 좋은 자격, 더 깊은 관심, 더 뛰어난 실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만약 실패하면 포기하고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문화를 넘어서는 게 최초화입니다. 더구나 너무 전문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면 대중은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것만 알면 되지 스마트폰이 어떤 시스템과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전문적인지보다 얼마나 쉽고 대중적이며 독특하고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인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독자가 가진 평범한 경험, 보통의 기술과 지식, 어설픈 취미, 관심으로 수십 가지의 최초 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매한 재능은 단순히 수준을 나눌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 지식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경험, 관계, 활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애매한 재능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기술, 지식, 관심, 환경, 성향 안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최초 지식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원석입니다. 이때 애매한 재능을 구분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애매한 재능은 총 3가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2가지 이상이 겹치면 애매한 재능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랑하거나 내세우기는 애매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이사를 다닌 덕분에 알게 된 좋은 원룸 찾는 법, 오랜 자취생활 덕분에 알게 된 3,000원으로 근사하게 한 끼 밥을 차려 먹는 법, 남들보다 프리미어 리그 또는 NBA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 등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하진 않아도 흥미를 느끼며 즐긴 경험입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다닌 경험, 어릴 때 배운 기타를 활용해 심심할 때마다 연주한 경험, 틈날 때마다 서점에 가서 신간 서적을 둘러본 경험,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한 경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떠나 누구보다 먼저 경험한 사건과 상황입니다. 6개월 헬스를 끊어놓고 20일만 갔던 경험, 지갑을 3번 잃어버려 3번 다 찾은 경험 등입니다. 만약 자신의 경험이 2개 이상 기준점에서 겹친다면 그게 바로 애매한 재능입니다. 재능의 수준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느끼고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걸 찾아 매력적인 콘텐츠로 바꾸는 것입니다. 친구가 물어보면 간단히 알려줄 수 있는 정도,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기분 좋게 즐기는 그것이 애매한 재능입니다. 이런 애매함을 1%의 특별함으로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걸까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가장 반대되는 것끼리 연결하고 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외성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 또 자본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매일 받아들일 정보나 상품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외성의 효과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무리 속에서 튀어나온 것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의외성은 서로 반대되고 어울리지 않는 2개의 평범한 조건과 개념을 연결시킬 때 탄생합니다. 그리고 최초화는 그러한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최초화를 만드는 과정은 노력이나 지적 수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을 바꿔 끼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키워드와 가장 반대되는 키워드를 가져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곰표 맥주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은 밀가루 회사의 브랜드로 맥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각오 없이 시작하고 노력 없이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게 하려고 할 때 자연스레 긴장은 줄고 편안해집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힘을 빼고 대충 하려면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오래 하려면 최대한 줄여서 출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독창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나절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행해 보고 싶다면 가볍게 5문장으로 전달할 콘텐츠를 정리해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재능을 통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최대한 규모를 줄여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규모를 단단하게 채우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애매한 재능을 활용한 사이드 프로젝트 운영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관심, 비용도 최대한 줄여서 구성해야 합니다. 정말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채워나가면 됩니다. 작을수록 그 색깔은 짙어집니다. 작아야 더 단단하게, 탄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충 해야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꾸준함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멈칫거리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정말 게으르거나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은 그렇다 쳐도 완벽함을 추구하려다 시작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완벽이라는 단어는 지향점으로서 가져야 할 것이지 특정하게 갖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무엇이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애매한 재능을 들여다보고 본격적으로 고군분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열린 관점과 태도입니다. 저건 아니야. 에이, 이건 안 되지. 이건 틀렸어.처럼 쉽게 단정 짓는 습성이 있다면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미술 작품이 왜 그토록 비싼 가격을 받는 작품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열리고, 아는 만큼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쉽게 단정 짓지 않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애매한 재능은 이러한 열린 사고와 관점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떤 일이 말도 안 되고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인은 외부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트렌드를 쫓기보다 자신을 더 빠져들게 만들고 흥미를 유발하고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자신의 애매한 재능을 발휘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망설였던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동안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재능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무기로 만들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